중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나만의 체험으로 실감을 못하게 되면 그렇죠. 남한테 권하게 되고 또 내가 워낙 효과를 보더라도 자꾸 이렇게 권하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타민 C의 그 선배 교수한테 들은 내용이 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은 아니었고 아무튼 근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그 일부를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이제 부모님 중에 장인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장인 어른이 특히 그 체격도 이렇게 바르신 분인데 네. 가족력으로 소위 본태성 고혈압을 받으신 그런 가정이세요. 그래서 호리호리한 분이 예. 고혈압이 있으셨네요. 예, 한 60kg밖에 안 돼, 60kg도 안 되시는 분이 네. 키가 70이 넘으시는 분이 60kg가 안 되니까 좀 마르신 분이죠. 혈압이 어느 정도나? 뭐 200이 넘어가니까 이건 뭐 제가 혈압을 맨 처음에 딱 결혼을 해가지고 재드리는데 혈압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도 높아가지고요. 연세는요? 물론 연세 지금은 이제 70이 다 되셨죠. 예. 그때는 당시에? 한 20년 전이니까 50대 50대. 초반이셨죠. 예. 근데도 그렇게 혈압이 이미 높으셔서 제가 물론 서울대병원을 모시고 가서 이제 혈압 진료를 받으셨지만 네. 평생을 그렇게 높으셨기 때문에 혈압 약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혈관이 좋아야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혈압에 좋다는 생각은 뭐 제가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나는 비타민C를 이제 어르신이니까 권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권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8년이니까 89년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혈압 치료는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장인어른이 한쪽이 안 보인다고 왼쪽 까맣게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사니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젠 고혈압성 동맥경화가 나타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서울대병원 안과에 모시고 가서 네. 뭐 제가 서울대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증을 좋다는 거, 예. 네. 제자들도 있고 또 선배 교수들도 있고 얼마나 잘 가셨어요. 사위는 잘 두고 볼 일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뛰어내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시야 검사를 했더니 아무튼 시야가 이만큼이 결손이 돼 있어요. 원래 시야가 이렇게 100%가 나와야 되는데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 잘 보이던 사람이 까만 점이 하나만 시야에 생겨도 불편한데 네. 이만큼이 안 보이니 횡단보도 같은 데 서서 여기 이렇게 탁 보면 그게 가운데로 딱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답답하셨죠. 예. 그러나 이제 한쪽 눈은 괜찮으셨기 때문에 안과 과장님이 검사를 해본 결과 뭐 한쪽 눈은 괜찮고 이것도 완전히 그 동맥경화가 가려진 건 아니니까 전상 적응하시면서 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정밀 검사, 혈관 조용까지 다 했어요. 했더니 혈관 4개 중에 2개가 확 막혀 있더라고요. 동맥경화 때문에 온 거죠. 아무튼 지금 그 양반 그 연세에 혈압 높아 또 그런 아주 대단히 절망적인 그 안질환에 시달려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비타민을 그렇죠. 보내드리기 바로 시작하신 그때부터 비타민C를 네. 그게 거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신 건 아니고 네. 솔직히 그때는 그냥 제가 체험을 해보니 너무 좋아서 이제 네. 부모님들의 권해드린다는 차원으로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좋다고 뭐 그러셨지만 사실 제가 점검을 못 해봐서 열심히 드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잘 들으시니까 제가 잘 드셨을 것을 믿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잘 드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유 의사 사위 얘기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한 2년쯤 지났던 것 같아요. 네. 90년 초인가. 그 어느 날 장인어른이 여보게 그 옛날에 그 검게 있었던 게 생각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의학으로 소위 이제 망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건데 그건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건 적응이 되신 걸 거라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좀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보인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즉시 또 맞아. 예, 어디 봐요 그럴 수도 없고 당신이 보일 땐 보이는 거지. 안과에 모시고 가가지고 똑같은 검사를 예. 그러니까 차트가 2년 전 차트가 있으니까 네. 놀랍게 우선 그 시야 검사에 거의 뭐 100%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똑같은 눈이요. 그 비타민 C를 드시는 드신 것 지 한 2년쯤. 외에는 다른 그렇죠. 다른 할게 없어요. 없으면 예. 그렇다면 그 비타민 C의 약발이라고 밖에는 그러니까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망막을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거기서 좀 의아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장인한테 네. 일어나는가.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시야 검사를 했더니 시야 검사가 회복이 됐고 그것도 믿을 수 없어서 망막 혈관 조영까지 다시 했어요. 했더니 막혀있던 혈관 2개가
옛날에 막히게 다시 뚫린 건지 새로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네. 확실하게 X자로 4개가 다 살아있더란 말이죠. 아니 비타민 C가 어떻게 혈관을 다 뚫게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혈압도 다 같은 계열로 봐야 되나요? 그럼요. 좀 진정 효과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혈압을 가서 재봤더니 고혈압약을 먹어도 그렇게 150에서 100, 뭐 140에 90 그렇게밖에 안 떨어지던 혈압이 네. 그 이후로 오늘 120에 8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네. 정상 혈압을 정상 혈압, 예. 120에 80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혈압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도 모순되지 않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거는 혈압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할 때 예. 혈관이 정상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약으로 그냥 강제로 한다고 해도 혈관 자체가 그 쇠파이프처럼 뻣뻣한 혈관이 되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근데 혈관이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네. 약도 듣고 아,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을 그렇게 이제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사실은 뭐 요거 그 조금 더 뒤에 일입니다만은 장모님은 사실은 제가 장인어른 신경 쓰느라고 장모님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근데 조금 뒤에 일이지만 그래서 혈압을 장모님이 재봤더니 장모님도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장인어른이 하도 병을 오래 앓으셔서 장인어른 신경 쓰느라고 온 집안이 장인어른의 집중이 그렇게 되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모님 신경 못 썼는데 장모님이 사실은 고혈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미국에 공부한 한 2년, 한 7, 8년 전쯤에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떠나자마자 장모님이 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고혈압성 동맥경화 때문에 뇌졸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서 뭐 반신불수가 되시고 막 형편없이 되시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약 드시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네. 장인어른만 챙겨드리고 본인은 잘 안 드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미국에서 전화로 막 야단을 하면서 이거 왜 그걸 안 드셨느냐. 잘 드셔라. 그래서 아무튼 그 뒤로 뭐 긴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요즘을 말씀드리면 장모님도 서울대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돼서 참 이젠 야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장모님도 지금 누가 봐도 저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털고 일어나셨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저한테 지금도 김치를 해서 갖다 주실 정도로 네. 아주 곱게 늘리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다른 분이 하시면 우리가 못 믿겠는데 박사님이 예? 이렇게 아유, 그렇게 해서 일으켜 주기만 하면 김치가 문제인가 금치라도 해다 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외분이 이제 워낙 뭡니까, 혈압이 높고 뭐 그러면 부인도 양쪽 분이 다 그러시면 예 그렇겠네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그 처가가 1녀 3남,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장녀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부가 되게 그러면은 그 이제 가족 그 자식들도 대개는 이제 그대로 타고나는데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네. 고혈압에 그런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저희 집사람도 뭐 혈압이 높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네. 제 집사람 무조건 비타민 잘 먹고 있으니까 큰 문제 될 거는 없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건 무슨 예방상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타민 C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좀 저도 걱정이 될 정도로. 예 그렇죠. 이 좌퇴 그대로 지금도 서울대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 나와서 과장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아무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타민 C는 그냥 이렇게 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89년인데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처가부터 얘기해서 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친가를 보면은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가가 맞죠. 이번에 이제 친가 얘기를 해보세요. 예. 사실 거의 비슷한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보다는 훨씬 연세가 위시죠. 네. 저희 아버님이, 89년에 연세가 70세셨으니까, 네. 제 장인 장모보다는 한 1, 20년 거의 위셨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과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당뇨로 이미 그때 뭐 한 15년 이상을 고생을 하셔서, 네. 지방에 평택이라는 데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내려가 뵙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아버님의 삶을 제가 다 체크해드리지 못합니다. 네.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 당뇨라는 걸 제가 뻔히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정말 진행이 좀 갈수록, 재수없는 이렇게 예. 뭐랄까 그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진행이 많이 되면 다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걸 제가 옛날에 병원 그 수련 받을 때 본 기억이 있고요. 참 굉장히 당뇨 무서운 예, 거예요. 당뇨 참 무섭습니다. 그랬는데 89년 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골에서 전화가 딱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 발에 상처를 잘 관리를 못하셔서 예, 그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뭐 그냥 철렁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내려갔는데 그 대학병원에 이제 주치의를 만났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관리를 잘 못하셨느냐. 물론 약도 좋은 약 제가 해드렸고 해서 물론 당뇨를 나름대로 컨트롤 하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당뇨라는 건요 본인과 병의 싸움이에요.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실천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커피에다가 설탕을 잔뜩 집어서 드시고 무슨 맛으로 드시느냐 이거예요. 커피를 쓴 맛으로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올 곳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그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이 아버님 그 발가락에 상처가 났질 않아서 발가락을 절단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건지기 어렵고 지금 현재 그 당뇨 진행 상태로 볼 때 참 3개월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사형 선고죠 말하자면요. 그치. 그런 선고를 무서워요. 네, 받았습니다. 당뇨진행 무서워.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아버님이 70이신데 이거 너무 빠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입원을 하셔서 그 주치의가 퇴원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잘 아물질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 당뇨에 비타민C가 좋다는 생각은 뭐 추워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특이한 그런 목적으로 가져간 건 아니지만 비타민C를 그때 몇 박스 사들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병실에서부터 아버님으로 하여금 그 비타민C를 드시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복이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시는데 비타민C는 물론 아버님 이거 잘 드셔야 됩니다. 이제 아버님의 생명은 이거밖에 지켜드릴 게 없다고 그때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잘 드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노인이니까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비타민C가 된다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도와드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잔뜩 사다 드리고 이제 올라와서 제가 또 잊어버리는 거죠. 제 생활이 바쁘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또 내려갔더니 우선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계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얼굴이 배짝 마르셔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병자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얼굴이 우선 약간 살이 오르시고 얼굴이 부해지신 것이 부은 거는 아닌가. 맨 처음엔 굉장히 그런 걱정을 하고 쉬 있게 관찰을 하고 제가 더 올라갔습니다. 또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시니까 조금 옛날보다 좀 자주 내려갈 때마다 몸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비타민C가 이게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당뇨와 비타민C 관계를 또 열심히 뒤져가지고 보니까 벌써 19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거 잘 드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아버님 이제는 사시려면 이거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주시는 당뇨약도 잘 드십시오. 같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같이 드신 거죠. 같이 잘 드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6개월, 1년, 3개월도 사시기 어려울 거라고 그 정형외과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아버님은 이미 이제 완전히 사회생활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도 옛날처럼 체중도 불어나시고 완전히 정상적인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당뇨로부터 회복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신 겁니다. 왜 종교적인 무슨 체험하신 분이 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가서 전도하시는 것처럼 이 비타민C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비타민C 전도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그쯤 되면은 저는 또한 사교적이고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저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학교에서 알기로는 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골고루 먹고 특히 푸른 야채 뭐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혈압에도 또 그런 만성 안질환이나 또 당뇨 거의 뭐 만병통치. 그렇게 이제 만병통치라고 말씀하시면은 비타민C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건강에 아주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외람 때 아까 이제 맨 처음 질문을 왜 후학하신 분이 하필은 비타민 C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 C에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